자, 기압과 날씨는 관계가 깊겠죠. 일반적으로 고기압은 날씨가 어때요? 맑지, 그치? 자, 일단은 고기압은 절대적인 어떤 기압이 높다, 누구보다 높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준은 주변이야, 주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알았지, 그치?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그럼 기압이 높다라는 얘기는 자, 공기의 밀도가 공기의 양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단위 부피당. 상대적으로 얘는 공기의 양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공기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는 공기의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야. 공기의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주변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저기압은 공기의 밀도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때? 주변의 공기보다 얘는 가볍고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고기압 같은 경우는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무거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 깔아앉아요. 깔아앉습니다. 그죠? 자, 깔았는데 봐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땅에 해당하는 지면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얘가 깔아놓은 어떤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응? 공기가 이제 하강을 하잖아. 그러면 공기가 어때? 지표면으로 가면 갈수록 주변에 공기가 많아져 적어져? 그러니까 잘 들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무거워서. 그러면 위보다는 아래가 공기가 많아져. 그 얘기 물어본 거야. 공기가 많아져. 그럼 기압이 주변 기압도 높아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랬던 애들이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 공기 덩어리가. 알았어요? 그 이유는 주변의 기압이 공기의 양이 상층부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적고요.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공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고요. 더 내려오게 되면 기압은 더 높아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열을 주변과 어때? 교환하기 전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단열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단열. 그러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얘가 내려올 때 수축을 하니 팽창을 하니? 수축을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단열 수축이라고 얘기해. 단열 수축.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단열 수축 혹은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봐봐. 개념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외부에서 얘가 어때? 1을 받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얘가 어떻게 돼? 공간이 수축을 하잖아. 그럼 1을 받은 거라고. 얘가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감소해. 1을 받으니까. 증가하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가 상층부에선 물방울로 있었던 애가 물방울로 있었던 애가 뭐로 바뀌어? 기화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물방울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 정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클라우드, 구름이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상공에 존재하고 있는 물방울들의 집합체를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지표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물방울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얘기해? 안개라고 얘기해.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하는 상태가 수증기라고 하는 어떤 상태로 바뀌어 안 바뀌어? 열받아서.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물의 수증기로 어때? 일어나게 되면은 구름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상층부에 있었던 물이 수증기로 바뀌니까 그지? 소멸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변보다 압력이 높을 때 생기는 하강기류가 단열 압축이 되고 혹은 수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름이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 고기압은 날씨가 어떨까요? 맑겠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주변보다 어때? 기압이 낮으면 공기가 적다는 얘기고 공기가 적으면 주변보다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위로 이렇게 상승되는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러면 저기압은 아래에 있는 공기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단 말이야.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내부에 있는 어떤 기체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팽창이 되니 안 되니? 되지.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 주변과 열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열 뭐가 일어나? 팽창이 일어나. 알았지? 그러면 요 공기만 고려했을 때 이 공기가 쫙쫙 어때? 뻗어나간다는 얘기잖아. 공간을 늘린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가 힘을 줘서 일을 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공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내부 에너지가. 그 내부 에너지가 열로 표현된다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갑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있었던 수증기 상태의 물방울이 저기 H2O라고 하는 수증기 상태의 기체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상태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생기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구름이 생성돼요. 뭐가 생성된다고? 구름이 생성돼, 그지? 그러니까 날씨는 어떻게 되겠어? 구름이 꼈으니까 흐린 날씨가 이어질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자, 기류는 하강기류고 자, 공기가 상층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내려와.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무겁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고기압 중심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기류 같은 경우는 공기의 밀도가 작아서 상층 대기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상승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상승이란 뜻이고 요거 자체가 하강이란 뜻이잖아. 그지? 상승하게 되면 얘가 단열 팽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모이는 장소, 저기압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자 고기압은 여기가 이제 하이 고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나가야 돼? 아니면 들어가야 돼? 나간다고. 알았지? 나간다고. 그치? 반면에 저기압 중심은 주변보다 공기가 적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가
뭐가 돼야 돼? 들어와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자, 방향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 자, 그럼 바람은 고기압 중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어때? 불어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럼 여기서 주변 지역이 뭐냐? 네모.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라고. 알았어? 무조건 바람은 고에서 저로 가. 무조건 바람은 고에서 저로 간다고. 됐어? 자, 반면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이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온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이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저기압 중심보다 기압이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어때? 공기가 이동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전향력은 아직 이해 안 할 거야. 알았지? 이해됐어? 자, 지금 여기 단열 압축과 단열 어떤 거? 팽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공기가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공기가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서 얘가 수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수축을 지가 하는 거야? 아니면 수축을 받는 거야? 받는 거야. 이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단열 압축을 어때? 당하게 되면, 그치? 여기에 실제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고? 그렇지. 어떤 물체가 일을 받잖아? 그럼 에너지가 증가해. 어떤 물체가 일을 하지 않아? 그럼 에너지가 감소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갑자기 물 위로 넘어가는데 들어 올렸어?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줬지. 얘는 뭐가 증가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지, 그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이게 열을 어때? 열량을 어때?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기온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상대 습도가 감소하고 구름이 소멸되고 맑은 날씨 이렇게 하지 말고 올라가니까 물과 어떤 수증기 사이에서 물이 뭐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뀔 거 아니냐 이거지.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 수증기는 실제로 어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이렇게 한겨울에 유리창에다가 호흡 불었을 때 뿌옇게 되는 건 뭐야? 수증기가 아니야. 나오는 건 수증기로 나오지만 얘가 부딪혀가지고 뭐로 바뀐 거야? 물로 바뀐 거야. 응결된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응결됐던 물방울들이 뜨거운 어떤 지면 아래에서는 어때? 수증기로 바뀌니까 있었던 구름이 뭐가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소멸된다고요. 그러니까 맑은 날씨가 이어질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자, 반대로 기류가 어때? 올라가면 어떻게 돼?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해. 공기가 팽창하면 지가 일을 한 거야.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 감소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열을 빼앗기는 어떤 효과가 생겨 안 생겨? 그럼 기온이 떨어지지. 자, 기온이 떨어지니까 얘는 수증기 상태에서 뭐로 바뀌어? 물방울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그러니까 물방울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름이 형성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흐린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어떤 날씨를 다 아직 안 적었구나. 썼어?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였구나. 다 썼어? 넘겨도 돼? 자,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고기압은 구름이 없기 때문에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맑은 날씨. 상대적으로 흐린 날은 구름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저기압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고기압 지역에서는 어때? 지금 공기가 나가 아니면 들어가?
자, 여기가 지금 고기압 중심을 H라고 얘기하거든. 저기압 중심을 어떻게 써? 로우라고 해서 L이라고 쓰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일단은 얘가 나가긴 나가. 시계 반시계는 나중에 얘기한다라고 했지. 맞아요? 주변으로 어때? 공기가 나가겠죠. 근데 저기압은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온다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은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모여요. 모여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수렴. 고기압 중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가요. 퍼져요. 멀어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발산이라고 얘기해. 수학에서도 리미트, 수렴하고 어떤 거 발산 이런 거 극한에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런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얘가 이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나오거든. 자, 요걸로 어때? 표시하면 굉장히 좋지.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북반구에서는 공기가 떨어지지. 무슨 기류? 하강 기류. 그럼 위를 봐. 얘가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야 반시계야? 팔 아파. 시계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자, 반면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니 아니면 하강 기류니? 그치? 상승 기류지 않니? 상승 기류지 않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 않니? 감아라? 감아라? 뭐야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 그래서 북반구에서의 어떤 저기압 중심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북반구에서의 고기압 중심은 시계 방향으로 어때요? 불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의 어떤 자전 때문에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걸 어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 자, 지구의 자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 자, 하루에 360도 회전을 하고 있는 게 지구의 자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도 있는 사람은 이 자전을 못 느껴. 알았니? 왜? 적도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지표면이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주변에 따라서.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실제로 이 중심에서 회전을 하는 거 아니야? 자전은 요 중심에서 어때 회전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적도에서 시연이가 산다면 시연이는 자전을 못 느낀다고. 그런데 현준이가 북극이나 남극에서 어때 살고 있다면 현준이는 빙글빙글 이 돌아가는 어떤 이 정도를 굉장히 크게 느껴.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지? 자전을 느낄 수 있는 자전의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전향력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전향력. 전향력은 너희 물리 1 배웠었니? 너희 지금 2학년이니까 모르겠구나. 혹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니? 관성력? 안 들어봤니? 너희가 버스를 딱 탔는데 갑자기 멍 때리고 있었어. 근데 아저씨가 어때? 갑자기 엑셀을 세게 밟았어. 그러면 차가 어때? 앞으로 세게 어때? 튕겨 나갈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거는 힘을 차가 어때? 직접 받아서 앞으로 튕겨 나가는 거 아니야. 엑셀을 밟았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있어 없어? 뭐 어디로 쓰러져?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차만 나가는 거야. 차만 나가는 거라고. 아씨. 차만 뭐라고? 차만 비겁하게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누가 나를 밀어 뒤쪽으로 민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실제 힘이야 아니면 가짜 힘이야?
가짜 힘이야. 물체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힘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받아. 일단 이렇게 써. 전향력의 방향이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오른쪽으로 힘을 느낀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되죠? 반대예요. 남반구는 이거를 어때? 원리까지 얘기하면은, 그지? 너희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어때? 못 알아들어. 진행 방향의 왼쪽이야. 그러니까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대칭이야, 대칭.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물체의 어떤 거 실제 이동 방향 나왔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포를 쐈다고. 알았어? 나는 이 좌표를 보고 여기다 겨냥해서 쐈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내가 이 방향으로 어때 쐈을 때 지구는 놀아? 돌아, 얘도. 도니까 실제로 가는 코스는 요렇게 가지 않고 요렇게 휘면서 간다고. 좌표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요 방향으로 쐈을 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얘기야. 하지만 남반구에서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쐈다라고 하지만 이 지구의 어떤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휘지도 않고 얘는 어느 쪽으로 휜다고? 왼쪽으로 휜다고. 이해가 돼, 안 돼? 되지, 그지? 이 얘기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시원이를 맞추고 싶단 말이야. 내 시원이를 맞추고 싶어. 그 돌을 던져요. 그지? 그럼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떨어지겠니? 미쳤니?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만약에 시원이가 있는 이 자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자고. 그럼 내가 시원이를 이렇게 겨냥해서 맞추면 맞히겠냐고. 못 맞춘다고. 내가 이렇게 던지면 얘는 이미 이쪽으로 가 있어. 맞지? 그럼 내가 얘를 어때? 맞추려면 계산을 해서 얘가 이동할 방향 쪽으로 던져야 돼. 그치? 맞아, 안 맞아? 그게 전향력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던졌거든? 이렇게 던졌는데 실제로 좌표상으로는 어떻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그치? 맞지? 그치? 뭐라고 나왔어?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진행방의 오른쪽은 북반구. 그러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외워.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그지? 맞아? 물체 운동이 북반구에서는 운동방의 오른쪽 방향으로 휘고 남반구는 왼쪽 방향으로 어때? 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전향력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전향력까지 고려를 하잖아? 여기 봐봐. 지금 여기가 고기압 중심이야. 여기가 고기압 중심이고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면 원칙적으로 고기압은 그냥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나가면 되고 저기압은 어떻게 돼? 그냥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직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맞아? 이거는 뭐가 없을 때야? 자전이 없을 때라고. 자전이 없을 때라고, 그지? 만약에 자전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전이 있잖아. 자전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만 할게.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잖아. 그럼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휘면서 시계 방향으로 휘면서
휘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시계 방향으로. 이해됐어요? 반면에 저기압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직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시계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 북반구 기준으로 외우는 게 낫겠지? 북반구 기준으로 자, 고기압 중심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알았지? 반면에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남반구는 야, 이것도 알아둬야 돼. 남반구는 고기압에서 어때? 공기 나가 들어가? 고기압에서 공기 나가 들어가? 나간다고. 얘도 들어간다고. 똑같다고 이거는. 근데 얘는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나가. 알았어? 저기압은 어떻게 들어와? 시계 방향으로 들어와. 그 방향만 반대야. 알았지, 그치? 불어 나가는 거랑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럼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고. 얘는 무슨 방향? 요것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외우면 바보. 북반구만 외우고 남반구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안 됐니? 됐니? 자, 그래서 자, 그 그림을 잠깐 보면 더우면 꺼. 자, 지금 얘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하강기류가 어때? 지면에서 발산되고 있잖아. 발산되고 있잖아. 이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지. 얘는 반시계지. 그럼 여기는 북반구야, 남반구야? 그렇지, 북반구란 얘기야. 알았지, 그치? 자, 무슨 힘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전향력이고, 전향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고? 오른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됐죠? 이해가 됐어요? 자, 밑으로 넘어갈게. 자, 고기압일 때와 저기압일 때의 날씨를 해석해 봅시다 라고 나왔죠. 자, 고기압은 상대적으로 어때?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야, 낮은 곳이야? 높은 곳이잖아, 그지? 여기 봐. 이 그림은 나중에 보고, 이 하이라고 나왔지? 맞아? 이 주변이 지금 1016 헥토파스칼이지? 그러면 얘가 몇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냐면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거든? 그럼 이 고기압 중심의 기압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1020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지? 자, 그리고 여기의 어떤 중심은 여기보다 높아야 되겠지? 그럼 1024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맞아, 안 맞아? 반면에 이제 저기압 중심이 여기 보이시죠? 저기압 중심은 가장 기압이 낮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이 중심은 대략적으로는 한 1004. 얘도 1004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그치? 자, 이거랑 어때? 비교를 해서 위성사진을 보니까 이 저기압이 발달한 지역에는 뭐가 지금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구름이 많잖아. 하얗게 보이는 게 바로 뭐야? 구름의 위성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그지? 거기 가시영상이라고 나왔지. 가시영상은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어때? 우리가 구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건데, 가시영상에서 하얗게 보인다? 구름이 두껍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 가시영상에서 밝은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밝은 부분이지.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 없어? 있잖아. 밝은 부분은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아시겠어요? 구름이 있다면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구름이 있을 때 어둡게 보인다면 구름의 두께가 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얘가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게 보일까? 구름은 원래 어떤 색깔이지? 보통 하얀 색깔이잖아. 그럼 가시 영상의 반사율이 높을수록 밝게 보여. 알았어요? 반사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인다고? 밝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어때? 구름이 얇거나 지면을 어때? 때렸을 때는 반사율이 낮을 거 아니야. 그럼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고기압 지역의 날씨를 보게 되면 이쪽이 지금 고기압이죠.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대체로 구름이 없어서 날씨는 어떻다? 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하지만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색깔로 보여? 까맣게 보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가시 영상에서 어두운 부분은 구름이 없거나 적고 아싸라비아, 여기는 주로 고기압. 맞아, 안 맞아? 자, 밝은 부분은 구름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아서, 그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는 무슨 기압? 저기압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됐니, 안 됐니? 됐지, 그지? 왼쪽을 제가 볼래?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이 연력학에서 나오는 거거든, 물리에서. 하강하는 공기덩어리는 주변의 기압의 증가로 부피가 압축이 되면서 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압축을 당하는 거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반면에 단열 팽창이 일어날 때는 주변 기압의 감소로 인해서 지가 일을 하지. 부피가 증가할 때 일을 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구름이 생성이 되겠지. 온도가 왜? 낮아지니까. 그지? 이해가 됐어? 현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니? 야, 너희들 가시 형상은 어떤 거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했어? 밝고 어두운 거. 두꺼운 구름일 때 밝고 얇은 구름일 때 어둡다라고 했지. 근데 저기 형상은 어떻게 돼?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보여. 온도가 낮을수록, 그지? 그러면 구름이 두께 말고 고도가 높이 있는 어떤 구름과 낮게 있는 구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상층운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지? 하층운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열은 누가 많어? 지표에 가까울수록 많거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아. 얘는 온도가 낮거든? 온도가 낮을수록 어떤 색깔로 보여? 밝게 보이고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게 보여. 알았지? 그러니까 두께를 파악할 수 있고, 두께를 파악할 수 있고, 높낮이를 판단할 수 있고. 다 했어, 현준아? 시연이 다 했어? 야, 그래도 많이 뺐다. 작년에 비해서. 지구과학 작년에 육모랑 고3 기준 육모 구모가 완전 폭탄이었잖아. 대빵 어려웠었거든. 그런 어려운 단원이 빠졌어. 자, 1번 볼게요. 1번에 5x 문제지? 1번에 5, 2번에 x, 3번에 5거든? 2번은 왜 틀렸어? 고층 관측소에서 수집한 정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상 관측이나 레이더, 위성 영상의 다양한 관측 방법을 이용하는 거다.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 고층 관측소에 수집한 정보 플러스 저층 자료, 그 다음에 기상 레이더, 이런 것들을 모두 어때? 통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X야.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때? 진행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어때?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자, 2번 제가 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일기도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나왔죠. 자, A지역의 지표 부근의 바람은 기역 방향으로 붑니다 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야, 지금 여기가 저기압 중심 아니야? 저기압 중심이고 여기가 고기압이잖아. 그럼 일단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 게 바람 아니니? 그럼 당연히 이 방향이 맞지. 맞잖아.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니까 기억 맞아요. 1번 맞고. 바람의 세기 물어봤니, 안 물어봤니? 바람의 세기는 등압선 간격이 좁은 곳일세. 알았어? 그래서 바람의 세기는 등압선이 혹은 등압선 간격이 뭐 할수록 조밀할수록 세다.
그럼 A가 조밀하니 B가 조밀하니? A가 조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A보다 B에서 약하다라고 해줘야 되지. 맞아 안 맞아? X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기압에 위치하고 있어? 저기압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요거잖아. 우리 알지? 우리나라 요거? 여기 중심이 저기압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기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X지? 맞아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발달되어 있는 건 맞아요? 이 파란 게 한랭전선이고 그 다음에 빨간 게 온난전선이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으니까 그지? 발달되어 있어. 됐습니까? 3번으로 넘어갈게. 영상 나왔어 안 나왔어? 야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대. 가시 영상 그지? 그 다음에 구름의 높낮이를 추론할 수 있대. 적의 영상 그지? 그 다음에 두꺼운 구름일수록 밝게 관측이 된대. 두꺼운 구름일수록 가시 영상. 온도가 나오면 무조건 뭐? 적의 영상. 자, 구름 속 강수 입자의 분포나 강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레이더. 그치? 레이더 영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가적 레. 가적 레. 그치? 자, 4번. 북반구의 고기압에 대한 설명은 고, 저기압에 대한 어떤 설명은 저라고 쓰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일단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남반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북반구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중심부의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데 고.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 다 똑같은 거다. 자, 중심부의 기압이 주변 지역보다 낮다? 둘 다? 북반구, 남반구 모두 저기압. 자, 중심부 기류 내에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서 날씨가 맑다. 고기압이지. 자, 주변 지역에서 중심부로 바람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대. 저기압이지. 북반구는 반시계, 남반구는 시계 방향. 불어 들어오는 건 어때? 똑같아. 자, 됐니 안 됐니? 됐죠. 자, 그러면 또 와. 너도 떠오려면 또 와. 현준아,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는 다 틀렸던 거는 다 다시 봤니? 너 스카 가서 공부하니? 집에서 하니? 평소에 제가 시험 기간 되는 도서관. 아, 도서관? 그냥 시립? 자, 볼게. 시연아, 너는 생명이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지구가 어려운 것 같아? 생명이 더 어려운 것 같아? 형은? 지구가 더 어려워? 자, 지금 봐봐. 고기압과 날씨 나왔어, 안 나왔어? 고기압은 날씨가 좋다, 나쁘다? 좋다. 자, 이동 상태에 따라서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한다라고 나왔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정체성 고기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큰 고기압이라고 써. 그냥 큰 고기압이야. 응?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규모가 크다, 작다. 작은 고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정체성 고기압은 크잖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중심부가 거의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이동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무거울 거 아니야.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무르며 수축과 확장을 해서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큰 고기압을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큰 고기압이야. 알았어? 근데 이게 또 용어가 있어.
키 큰 고기압이 있고 키 작은 고기압이 있어.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도. 이건 다른 거야. 키 큰 거랑 키 작은 거랑 다르게 큰 고기압은 그냥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 정체성 고기압은 잘 봐. 여름에 존재하고 있는, 여름에 우리나라 주변에 발달하는 고기압과 겨울에 발달하는 고기압이 여기에 해당이 돼. 우리나라 날씨에는 여름과 겨울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그럼 여름과 겨울은 아주 뜨겁거나 아주 춥잖아. 여름에는 어때?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잖아. 그럼 성질이 뚜렷하냐 아니면 어때? 애매모호하냐? 뚜렷하지. 뚜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정체성 고기압이야. 컬러가 확실해. 알았지, 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런데 이 이동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규모가 작겠죠? 그지? 규모가 작으니까 어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고기압이 지나갈 때는 날씨가 맑았다가 고기압이 어때? 지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날씨가 또 어때? 흐려질 수도 있겠지. 날씨 변화가 심한 게 특징이야.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날씨는 봄, 가을에 영향을 줘 주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됐어요?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을 하면서 작으니까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으로 작은 고기압을 뭐라고 얘기해?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고, 그치? 이거는 우리나라 어느 철에 영향을 줄까요? 겨울.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한여름. 한여름 하면은 몇 월 달? 8월 달. 푹푹 찔 때. 폭염. 열대야. 그지?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계절도 있어. 얘와 얘가 동시에. 이게 바로 뭐예요? 초여름이에요. 알았죠? 그럼 초여름엔 어떤 사건이 있죠? 보통 장마. 알았지, 그치? 장마철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요. 어떤 자식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그치?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이 나타납니다. 어떤 자식 때문에?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그치?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중국이 세계에서 땅덩어리 면적으로 따지면 3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 1위가 러시아, 2위가 캐나다, 3위가 중국 정도고 4위가 한 미국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에 황허강 말고 양쯔강이 있어. 양쯔강. 양쯔강이 여기 있다고, 여기. 우리나라 서쪽 해안 쪽에. 알았어요?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큰 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규모가 크니까 여기서도 어때? 어떤 기단이 발달을 하고 그 기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거? 고기압도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동성 고기압이 여기서 만들어져. 그래서 양쯔강 유역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단 우리나라에서. 알았지, 그치?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이 있으니까. 자,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흐리거나 비가 내리기도 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이 말은 날씨 변덕이 심하다야, 그치? 날씨 변덕이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날씨 변덕이 심하니까 우리가 감기나 어떤 거? 질병 치료를 이때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봄, 가을을 환절기라고 얘기하잖아. 환절기. 됐어요? 이해가 됩니까? 넘어갑니다. 그죠? 자, 왼쪽. 자, 오츠크의 고기압이 어떤 영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오츠크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도가 여기 보이시죠? 그죠?
자,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커다란 기단이 4개의 기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기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기덩어리예요. 기단에 뭐라고 쓰라고? 공기덩어리. 여기 공기덩어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기단은 거대한 공기덩어리거든? 근데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야. 성질이 비슷한. 알았니? 성질이 비슷한 물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해? 수괴. 알았어? 성질이 비슷한 커다란 공기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해? 기단. 기단.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야? 날씨 요소, 기온이나 어떤 습도 같은 것들이 비슷한 커다란 공기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해? 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기단의 어떤 성격, 기단의 특징, 요 성질이 중요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이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게 일단은 위도가 있어요, 위도. 맞죠? 위도. 자, 위도하고 뭐에 영향을 받아? 위도와 지표면의 성질에 영향을 받아. 자, 기단의 어떤 성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위도랑 지표면의 성질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지? 그러면 얘들아, 고위도는 극지방이야, 적도야? 극지방이야, 아니면 적도야? 극지방이라고 했다. 까먹지 마라. 그지? 저위도는 적도. 저위도니까 적도 이렇게 외우라고. 알았어? 그럼 지표면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얼마나 거칠거칠하냐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지? 얘가 대륙 아니면 뭐란 얘기야? 바다란 얘기야. 알았냐? 이해가 돼? 그러면 이 위도하고 지표면의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고위도에서 발생한 기단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 한랭하지. 그지? 극지방 근처니까, 그지? 춥지? 맞아? 저위도의 기단의 성격은 어떨까? 그치? 온난하다 혹은 고온하다, 그지? 맞아, 안 맞아? 됐어? 자, 대륙은 바다보다 어때? 물이 많아, 적어? 적지? 다습하거나 습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반면에 건조하지, 건조. 대륙이니까. 해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습이나 습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봐. 팩토더 칠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러면 요거 살짝 지워도 돼? 요거는 이거 지울게. 여기 위도하고 지표면 성질이야. 자, 우리나라가 이제 동북아시아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북서쪽에 대륙성 기단이 하나가 있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 바다 쪽에 해양성 기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쯔강 유역 쪽에 대륙성 기단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적도 바로 위에 해양성 기단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이 뭐야? 적도 북쪽에 있는 태평양이라고 해서 무슨 태평양?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 기단은 뭐죠?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얘는 시베리아 기단. 얘는 바다 이름이 오호 츠크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은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이니까 건조해. 맞아? 그리고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해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습해. 자, 됐니 안 됐니? 자, 그런데
오츠크의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은 고緯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온도는 낮아. 따라서 한랭건조, 한랭다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위도차가 있거든. 얘가 더 어때? 적도에 가깝거든. 적도에 가까우니까 얘는 고온다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았어요? 상대적으로 양쯔강 기단은 조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난 건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위도와 대륙이나 어떤 해양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기단의 어떤 성질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자, 기단의 발원지가 바로 각각 시베리아, 양쯔강 이런 데가 발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안정한 대기를 가지며 이유는 중심이 고기압이니까. 맞아 안 맞아? 바람이 대체로 약한 고기압 영역이다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얘네들이 전부 다 큰 고기압이야? 작은 고기압이야? 응? 규모가 큰 고기압이야. 알았죠? 그죠? 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한랭 건조,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영향을 주고,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 한여름에 영향을 주고, 맞아 안 맞아? 자, 오츠케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준다. 이 초여름에다가 뭐라고 써줘? 장마. 그래서 초여름에 어떤 이 장마는 오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어떤 합작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지? 맞아? 반면에 이제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에 어때? 그냥 바람 불고 단풍 찌고 꽃 피고 이런 어떤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때 봄, 가을은 날씨 변화가 크다 작다? 크다. 왜?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수시로 어때?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왼쪽을 잠깐 봐봐. 자, 왼쪽을 잠깐 보면 자, 거기에 오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을 잠깐 볼게요. 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지만 초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영향을 준다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초여름에는 여기다 몇 줄? 오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는 장마가 어때? 형성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전선 얘기했잖아. 전선 얘기했잖아. 그치? 한랭전선의 진행 방향은 뾰족한 부분이 진행 방향. 얘는 이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야. 그치? 반면에 온난전선이 남반구에서 북반구 쪽으로 어때? 그러니까 이 저緯도에서 고緯도 쪽으로 어때? 이 방향으로 어때?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는 온난전선은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두 개의 전선이 탁 만나가지고 어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형성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러면 실제로 강수 지역이 이게 정난운, 적은형 구름이고 온난전선의 전면부는 층운형 구름에 의해서 어때? 이쪽이 어때?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전선의 북쪽에서 비가 내려, 남쪽에서 비가 내려. 북쪽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계속 한 지역에서 어때? 비를 줄기차게 내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무슨 전선이야? 정체전선이고 이 정체전선을 우리가 무슨 전선이라고 얘기해? 장마전선이라고 얘기해. 이때 이 한랭전선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이게 오츠크에서 온 거야. 오츠크의 기단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발원지가 어디야? 응? 북태평양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자, 됐어 안 됐어? 됐냐? 됐냐? 넘어간다. 왼쪽. 자, 기단의 성질은
기단은 넓은 대륙이나 해양에 머물던 공기가 지표면의 성질이 비슷해지면서 발생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륙에서 발생하면 어떤 성질을 띠어? 건조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면 어떻고? 다습하며 위도에 따라서도 어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는 얘기야. 더 얘기 안 해도 되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이 지도는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거잖아. 반드시 알아두고 심화를 잠깐 볼래? 심화? 자 기단의 이동과 성질 변화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잘 봐. 자 찬 기단이 이러면 좀 헷갈리지 않니? 찬 공기라고 써. 알았지 그지?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때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여기 이제 찬 공기가 외부에서 오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 지역에 있었던 공기는 따뜻한 공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무슨 전선 생기는 거랑 똑같아. 한랭이잖아. 찬 공기가 오면 한랭이야. 찬 공기가 왔기 때문에 한랭 전선이라고. 그지? 그럼 얘가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때? 급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해야 하네. 하면서 얘가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이런 구름을 우리는 무슨 구름이라고 얘기해? 적운형 구름, 대표적으로 정나눈. 알았어요? 적운형 구름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구름을 정나눈이라고 얘기해. 얘는 당연히 소나기 내리고요. 뭐를 동반해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요. 뇌우를 동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스파크가 막 생기고 번개 치고. 알았어요? 이해가 돼 안 돼? 그러면 이 찬 공기가 어디서 내려올 수 있겠니? 어디서 내려올 수 있겠니? 시베리아 기단에서 내려올 수 있겠지 이렇게. 어느 쪽으로?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서해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거? 눈구름이 수직으로 발달해서 엄청난 뭐를? 요즘같이 폭설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폭설을. 그래서 정나눈이 형성이 되면 이 적운형 구름은 상당히 불안정한 구름이거든. 층운형 구름에 비해서. 그래서 불안정한 대기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치? 자, 두 번째는 반대야. 여기가 이제 바다인데, 기존에 있었던 공기가 무슨 공기야? 찬 공기가 있었던 거야. 찬 바다니까. 근데 외부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찬 공기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얘가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얇게, 넓게 이렇게 구름을 형성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구름은 적운형이야, 아니면 층운이야? 층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얘가 봐봐. 한겨울에는 당연히 영하권이니까 지속적인 눈이 만들어지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겨울이 아닌 어떤 따뜻한 날에는 뭐가 내리겠어? 이슬비 같은 게 계속 내린다는 얘기야. 얘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거고, 겨울엔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거고, 얘는 어떤 지속적인 눈이나 혹은 이슬비 형태로 내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어때? 원래 아래쪽을 어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도 차이에서 어때? 얘는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단의 하층이 냉각되어서 점차 안정해지고 층운이나 어떤 안개가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질문 있냐 혹시? 왜 봐?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날씨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여기 봐 이제.
자, 계절에 따른 일기도와 날씨 이거 고르는 거 많이 나오거든. 내신 문제에서는 특히나 많이 나올 거야. 우리가 봄, 가을은 어때? 가장 몰라. 봄, 가을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러면 여름과 겨울철의 어떤 일기도 분석을 얘기를 할게. 잘 봐. 여름철은 소수가 많아. 여름철은 일단 기압 배치. 기압 배치가 우리나라 남동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북쪽에는, 북서쪽에는 뭐가 많아요? 대륙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름에는 바다가 고기압이야. 그래서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를 가져. 알았지, 그지?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를 가져. 알았어? 자, 두 번째는 뭐를 판단하시라? 장마전선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라. 알았지? 장마전선이 있으면 무조건 여름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고 반드시 여름에만 나타나진 않지만 주로 여름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배우기 전인데 태풍이 있는지 확인해라. 태풍.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건 뭘까요? 얘랑 얘예요. 야, 여기 장마전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자, 두 번째.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은 무슨 기압?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 어떤 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전형적인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다란 얘기예요. 맞니? 맞아요? 자, 그런데 겨울철은 딱 하나밖에 없어. 기압 배치만 봐야 돼. 기압 배치만 보세요.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어떤 서쪽이 러시아나 중국이지. 여기가 어때?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돼. 그래서 서고 우리나라 동쪽은 바다지. 동저형 기압 배치야. 요것만 확인하라고.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서 등압선 간격이 어느 때가 좁아? 겨울이 좁아? 아니면 여름이 좁아? 등압선 간격이. 겨울이 조밀하지. 그래서 겨울이 어때? 바람이 센 거야. 여름에 바람은 어때? 풍속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어때? 그냥 후덥지근하잖아. 맞지? 얘는 등압선 간격이 넓다라는 얘기는 풍속이 약하다라는 얘기고 얘는 강하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봄과 가을철의 일기도는 뭐 가지고 판단하시라? 작은 고기압과 작은 저기압이 막 섞여 있어.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불규칙하게 한쪽으로 어때? 균형되게 어때? 몰려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게 특징이야. 알았지? 봐라. 저고, 저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다고 어떤 특정 지역의 한쪽으로 어때? 고기압이 있거나 저기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느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름도 안 되고 겨울도 안 되니까 봄이나 가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거 확인하라고. 알았어? 일기도 어때? 분석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어떤 큰 고기압은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이에요. 얘가 누구죠? 시베리아. 알았지, 그지? 그럼 시베리아에서 어때?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쪽에서 어때? 바람이 불 때 풍향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북서계절풍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북서풍이라고 얘기해. 그럼 얘가 시베리아 기단에서 오기 때문에 성질은 어떨까요? 차고 건조하겠죠. 한랭 건조하겠죠. 자,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을 어때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한랭 건조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아, 북서쪽에서 부니까 북풍이지 뭐.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한파가 나타나고 폭설이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특히 폭설은 어디에서 많이 쏟아진다? 서해안을 지나갈 때. 알았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름철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여름철에는 이런 어떤 장마전선도 보이지만 우리나라 남동쪽에 뭐가 발달돼 있어? 하이, 그치?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지. 그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지 않냐? 맞아? 그럼 얘가 적도 위쪽에 있으니까 북태평양이라고 하는 거 쓰는 거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땐 남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남동쪽에서 후덥지근한 어떤 바람이, 약한 바람이 불어 안 불어? 불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남동 계절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남풍 계열이라고 나오지? 고온다습한? 왜? 바다에서부터 오니까,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 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있어. 또 하나 뭐 있어? 무더위를 뭐라고 얘기해? 폭염이라고 얘기하잖아, 폭염. 이해가 되지, 그치? 그 여름에는 우리가 바람을 느끼지 못하지. 그냥 후덥지근하지. 자, 그 다음에 양스강, 여기, 그치? 양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지나기 때문에 고기압이 지날 때는 날씨가 좋고 저기압이 지날 때는 흐리고 심지어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교대로 지나가니까 날씨 변화가 날변이 심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봄, 가을의 어떤 날씨의 특징은 변화가 심하다야. 알았지 그지? 특히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몽골 지역과 중국에 있는 어떤 거 사막 지역으로부터 흙바람이 날라와 안 날라와? 날라와. 이게 바로 뭐야? 황사. 황사는 가을에 안 일어나. 왜? 그 이전에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땅이 젖어 있다고. 땅이 젖어 있으면 얘가 상승기류에 의해서 모래먼지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황사는 언제? 주로 언제? 봄철에.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럼 꽃샘추위라고 하는 건 뭐니? 자, 봄이 딱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겨울 날씨처럼 어때? 추운 날이 어때? 간혹 가다가 있어 없어? 있지. 그 말은 뭐냐면 봄철에 완전하게 사그러들지 않았던 시베리아 기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마지막 발악.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꽃샘추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무슨 기단? 이거는 아까 얘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야.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됐냐 안 됐니? 됐죠, 그죠? 자, 새로운 개념이 교과과정 바뀌고 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저기압의 어떤 저기압과 날씨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이거 잠깐 볼게. 자, 저기압의 구분은 규모에 따라서 중규모 저기압과 그 다음에 중간 규모의 저기압으로 뭐 할 수 있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중규모 저기압은 작은 애야. small. 알았어요? 중간 규모의 저기압은 big하네요. big. 아시겠죠, 그죠?
알았지? 그럼 얘가 규모가 작으니까 한랭전선이나 온난전선과 같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 저기압이야. 알았지, 그지? 여기서 전선은 아까 큰 기단이 만났을 때, 성질이 다른 어떤 기단이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구름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한랭이나 혹은 온난전선 이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으면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아? 이런 한랭이나 온난전선을 어때 동반하는 저기압은 종간규모 저기압이라고 얘기해야 하네.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동성 저기압이에요. 그냥. 뭐라고요? 이동성 저기압.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기압골. 골 그럼 뭐야? 골. 골짜기지. 골짜기는 다른 지역보다 어때? 고도가 높아 낮아? 낮잖아. 골짜기니까 낮잖아. 그러니까 기압이 낮으니까 기압골. 저기압이란 얘기야. 그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니? 됐어? 규모만 이렇게 어때? 생각하자라는 얘기야. 지난 시간에 여기 전선면과 전선 얘기했니? 안 했니? 요거는 얘기했니? 자, 여기 봐봐. This is 저기압. 자, 빨리 봐. This is 저기압. 알았어? 그럼 여기가 지금 저기압 중심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이제 등압선을 요렇게 그려볼 수 있어 없어? 요렇게 그려볼 수 있어. 그지? 자, 그런데 앞에 가는 애가 온난전선. 알았어? 뒤에 가는 애가 한랭전선. 요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온난전선의 강수지역은 전선의 앞면이야 아니면 뒷면이야? 했다며. 했다며. 야, 하나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게 전선 아니야? 전선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겠지. 강수지역이 전선의 앞면이야 뒷면이야? 앞면이잖아. 구름은 넓어 아니면 좁아? 넓어. 그러니까 얘가 층은형 구름이 이렇게 발달을 해야 하네. 이거라고. 알았어? 현준아, 알겠지? 그러면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야. 이것도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전선면이 이거지. 그리고 강수지역은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이 전선의 뒤쪽에서 어때 내리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강수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껍고 여기는 얇고 넓잖아. 층운형, 저운형.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북반구의 저기압은 얘가 편서풍의 영향으로 요 온대성 저기압도 어디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다고. 편서풍의 어떤 세력이 워낙 세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아까 여기를 봐봐. 이 지역은 온난전선이 통과했어 안 했어? 이렇게 가잖아. 온난전선이 통과했어 안 했어? 통과 전이지. 여기는 통과 한 해지. 얘가 통과하고 나서 곧바로 누가 통과해? 한랭전선이 통과하지.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치? 맞아? 그럼 A, B, C, D 중에서 온난전선이 가장 먼저 통과한 지역은? D라고. 이게 여기 와 있었을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D부터 통과하고 C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통과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됐어? 여기 봐.
얘가 풍향 변화가 있다라고 했니 없다라고 했니? 자, 온난전선이 어때? 통과할 때는 풍향 변화가 무슨 풍에서 무슨 풍? 남동에서 남서지. 자, 그럼 이게 방이야. 동서, 남북이야. 그러면 통과 전이지. 통과 전이니까 얘는 이 방향이지. 무슨 풍이야 이거? 현준아. 남동풍 아니야, 그지? 통과 후에는 뭐로 바뀌어? 시연아, 무슨 풍으로 바뀌어? 남서풍으로 바뀌지. 한랭전선도 통과하면 남서에서 무슨 풍으로 바뀌어? 북서풍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를 어때? 저기압 중심이니까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그려야 돼? 야 빨리 봐.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잖아, 그지? 네. 그렇잖아. 그려. 이거 그림 뭐 보이지? 어? 선생님이 이거 어때? 이거 그린 거는 뭐야? 등압선 그린 거야, 등압선. A는 온난전선 통과 전, B는 온난전선 통과 후, 한랭전선 통과 전. C는 어때? 먹구름이 있는 어느 지역? 정난운이 혹은 저군형 구름이 있는 지역이고 저군형 구름까지 비껴나간 지역이 D야. 알았지? 어? 근데 풍향이 어떻게 된다고? 통과 전에는 남동, 통과 후에는 뭐로 바뀌어? 남서. 알았지? 남서에서 한랭전선 통과하면 북서. 그럼 이쪽은 북동풍이 불어보지. 이 풍향 변화는 중학교 3학년 때도 언급은 되었어. 여기 나오잖아 이거.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거는 아주 단골 손님으로 자주 나오는 어떤 일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우리 좀 쉬었다 할까?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전선을 경계로 기온과 습도와 풍향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기의 특성이. 이해가 됐어? 그러면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거? 물방울이 생기거든? 그 물방울 내가 목욕탕 얘기했었지? 그 물방울들이 모이면 뭐가 돼?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자, 한랭전선일 때는 얘가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승운형 구름이 어때? 발달하는 게 특징이야. 이해가 됐니 안 됐니? 됐지 그지? 뭐 특징은 지난번에 원리는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 일단은 한랭전선면은 전선면의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많이 따지거든요.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 그지? 얘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어떤 특성을 안 가져? 같잖아.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거든. 그래서 얘에 비해서 온난전선 면에 비해서 누가 한랭전선 면의 기울기가 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어요? 자, 그리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큰 찬 공기가 무거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어때? 비집고 들어가면서 끌고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 어른이 아이의 무등을 태우고 가는 거라고 했잖아. 빠르다고. 알았어? 이동 속도가 빨라. 이거 중요하다. 알았어요?
자, 반면에 따뜻한 공기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찬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온난전선은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따뜻한 공기는 어린이고 찬 공기는 어른이야. 그러면 어린이가 어른을 밀었을 때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지.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래서 얘는 느려. 이해가 되니? 자, 그리고 형성되는 그룹은 얘기했고요. 저군용 그룹은 저군이나 정나눔 같은 게 있어요. 특히 정나눔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기류가 어때 동반되는 거야? 써줘 여기다. 강한 상승 기류를 동반한다. 강하게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번개나 천둥 같은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알았지? 번개나 천둥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뇌우라고 얘기해요. 뇌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뇌우. 그지? 자, 반면에 층은형 그룹 같은 경우는 권은, 권충은, 고충은, 난충은 이런 식으로 어때? 만들어지는 건데 자, 높이 있는 애부터 이렇게 낮게 어때? 깔려있는 어떤 구름이 평평한 어떤 구름 중에서 높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자, 강수기역은 이 전선의 뒤쪽에서 강수가 어때? 내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 한랭전선이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강수기역이 전선 앞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얘는 전선의 뒤쪽에 좁은 구역이고요. 좁은 구역에서 몰아서 내리기 때문에 소나기성 비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자, 반면에 전선의 앞쪽에서 내리는 이 온난전선의 어떤 강수 형태를 보게 되면 얘가 얇거든? 얇으니까 한 지역에서 내리는 어떤 빗방울의 어떤 굵기 같은 것들은 얇아. 알았지? 세지 않다고. 소나기처럼 어때? 강렬하게 내리진 않아. 그래서 그냥 이슬비 형태로 내린다라고 볼 수 있어. 이슬비. 알았니? 지속적인 비. 자,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한랭전선은 외부에서 어떤 공기가 유입됐을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찬 공기, 그지? 찬 공기가 유입돼서 한랭전선이 형성됐지. 그럼 비가 온 후에 찬 공기의 영향 때문에 기온은 떨어져. 알았지, 그지? 기온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럼 기온이 내려가면 반대로 기압은 어떻게 돼? 올라가.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라고 얘기했다. 알았지? 여기서 주의사항이야. 기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고기압이다. 맞아, 틀려? 아니야. 처음보다 올라간다는 얘기야. 처음보다. 알았지?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 비해서 어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지? 상대적으로 어때? 온난전선은 외부에서 어떤 공기가 온 거죠?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서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당연히 이 따뜻한 공기의 영향 때문에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맞아? 그럼 기압은 반비례니까 기압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전선 통과 전후에는 어때? 풍향이 바뀌는데 일단은 외우라고 했잖아. 얘는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어. 한랭은 온난은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야,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얘가 무슨 전선? 온난전선. 뒤따라오는 애가 누구? 한랭전선. 내가 뒤따라온다는 얘기는 이 저기압 중심이 편서풍대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둘 다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빠르다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난 그렇게 안 가르쳤어. 누가 빠르다고? 한랭이 빠르지. 한랭이 빠르니까 얘가 얘를 따라잡겠지. 따라잡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어때?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진다고. 같은 방향으로 얘네가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진다고. 그러면
요 형태의 전선을 뭐라고 얘기해? 같은 방향으로 겹쳐진 거를 아니 회색 전선이라고 얘기해. 이해가 돼, 안 돼? 왜 겹쳐지는 줄 알겠지? 얘가 빠르니까 겹쳐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회색 전선과 정체 전선 봐봐. 회색 전선은 한랭과 온난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야. 알았어요? 반면에 정체 전선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회색 전선, 정체 전선 이렇게 그렸을 때 주로 이제 회색 전선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이 되니까 위도상에서 수직으로 어때?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자. 알았지, 그지? 그러면 여기 한랭, 한랭, 한랭과 여기 온난, 온난 이렇게 겹쳐지 안 겹쳐져? 겹쳐지지. 야, 그럼 봐봐. 온난 전선은 강수지역이 전면이야, 후면이야? 야, 온난 전선은 강수지역이 전면에 있어, 후면에 있어? 전면에 있지. 그러면 넓게 있어, 좁게 있어? 이게 층은형 구름이야, 그지? 이슬비가 내리겠지, 여기? 한랭전선은 후면에 강수지역이고 좁은 지역이지. 이게 무슨 구름이야? 적은형 구름이야, 그지? 맞아? 그럼 여기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내 말 틀렸니? 맞거든. 그러면 남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반구 기준으로 남쪽에는 따뜻한 기단. 따뜻한 기단은 북상하겠지. 그 다음에 고緯도에서 북쪽에서는 한랭한 기단은 남하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어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로 이렇게 만나, 안 만나? 만나, 안 만나? 만나잖아. 만난다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만 얘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 그래서 정지전선이라고. 맞니? 그러면 온난전선은 강수지역이 전면이지. 층은형 구름 맞지, 여기도? 한랭전선은 후면에서 어때? 소나기 형태로 어때? 내리지. 근데 후면이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전선의 어느 쪽에서 강수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죠? 현준아, 전선의 북쪽에서 강수지역이 있다고. 알았어? 이거 알아두라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어. 모르겠으면 그려.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나와. 오죽하면 중학교 3학년 때 과정도 있었겠니, 이게. 그래서 특징이 여기 나왔잖아.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이동 속도가 빠른 뒤쪽에 한랭전선이 누구를 따라잡아서? 그치? 이동 속도가 느린 온난전선을 어때? 쫓아가서 만나서 겹쳐진 전선이 회색이야. 맞아, 안 맞아? 자, 전선 앞뒤로 구름이 생성되지.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체가 뭐야? 강수지역이지. 맞아, 안 맞아? 맞냐?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한 곳에 머무르면서 형성되는 전선이고 진행 방향은 반대지.
그러면 전선을 따라 구름이 생성이 되고 지속적인 비가 내려 안 내려? 여기서 지속적인 비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란 얘기야. 전선이 이동을 안 하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정체야, 정체. 여기까지 질문 있어? 질문 있어? 오른쪽 봐. 자, 저근형 구름과 측은형 구름 나왔죠? 저근형 구름은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고 두께가 두꺼워요? 아니면 얘가 얇아요? 두껍다, 그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선생님 멘트를 날리면 저근형 구름은 수직으로 왜 발달하냐면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니? 그래서 반면에 수평으로 평평하게 발달하는 애들은 두께가 얇고 두께가 얇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약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두께가 얇은 거야. 수평으로 발달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장마전선. 초여름의 장마전선은 한랭다습한 어떤 기단? 오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 둘 다 무슨 기단이야? 다습한 기단이지. 맞아? 이런 기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대륙성 기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해양성 기단이라고 얘기하거든. 맞아, 안 맞아? 얘네들이 만나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8월에서 9월에 발생하는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주로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왜냐면 정상적으로는 어때? 6월 말에서부터 7월 달까지가 장마거든. 그럼 이때가 계절적으로 한여름이 아니라 초여름이거든. 자, 됐냐 안 됐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우리나라 이제 중위도 저기압 날씨가 있어요. 우리 일기도에서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거 날짜 순서대로 어때? 일기도를 어때?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고 하는 거 나와 안 나와? 그런 거 나와.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일기도에서 다 볼 필요 없어. 봐도 우리가 뭐 알아? 모르잖아, 그치? 그럼 뭐부터 확인해? 전선부터 확인해. 전선. 알았지, 그치? 그러면 전선이 한랭 전선은 뒤에서 쫓아오고 온난 전선은 앞에서 이렇게 가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편서풍의 영향을 무조건 받거든. 그러니까 전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쪽으로 어때? 조금씩 이동을 해야 하네?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이 윗부분은 어때? 조금씩 겹쳐지지 않아? 겹쳐진다고.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패턴이야. 이렇게 넘어간다고, 시간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어때? 출발한 전선이 우리나라 서해를 지나서 결국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빠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것만 찾으라고. 무슨 풍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자, 됐죠? 봐봐. 자, 중위도 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에서 전선을 동반한다라고 나왔냐 안 나왔니? 나왔죠. 그죠? 이때 발생한 종간 규모의 저기압이다 라고 나왔죠. 아까 종간 규모의 저기압은 빅이야 아니면 스몰이야? 빅. 큰 저기압이야. 큰 저기압. 빅 사이즈라고. 자, 중위도 저기압 중심에서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그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발달합니다. 이거예요. 얘가 지금 방향으로 따지면 남서거든요.
얘가 방향으로 따지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남동을 향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죠? 이해가 돼야 안 돼, 그지? 그 얘기야. 그래서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남동쪽으로는 어때? 운난전선인데 상대적으로 얘가 편서풍의 이동 방향을 어때? 골자로 한다면 얘는 뒤에서 쫓아가는 애고 온난전선은 앞에서 진행하는 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다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발생을 해요, 안 해요? 저기압은? 그러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선면을 형성하고 그 전선면과 어때? 지표가 만나는 어떤 선도 전선도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예요. 맞아, 안 맞아? 편서풍의 영향으로 무조건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방향을 따져봤을 때 뭐라고 하면 돼? 서화살표 동 이렇게 하세요.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중위도 저기압의 어떤 일생을 제가 볼게.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봐. 처음에 전선이 형성이 됐어, 안 됐어? 어? 전선이 형성이 됐지. 무슨 전선이야? 어? 어?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어. 왜냐면 위도에 따라서 어때? 북쪽에는 찬 공기가 있고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지기 쉬운 전선이 정체 전선이라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전선이 형성된 상태에서 꺾여 파동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어때? 약간 꼭지점 같은 형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그러면서 겹쳐진 온난전선이 뒤집어지면서 어때?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분리가 돼가지고. 맞아? 파동 형성 후에 중위도 저기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고, 그지? 맞아? 그러면서 온난전선이 남동 방향을 향하고 있고 한랭전선이 남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진행을 해야 하네. 한다고. 야, 이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가는데요. 지구는 둥글잖아. 둥글기 때문에 이걸 쫙 펼쳤을 때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봐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분리가 되었다가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따라서 끝에부터 따라잡아, 안 따라잡아? 따라잡지. 그지? 시연아, 너 보고 얘기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온대성 저기압 중심부터 폐색전선이 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겹치는 부위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어떤 성격이 애매모호해지겠지.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전선은 소멸이 된다고. 알았어요? 결국은 중위도 저기압이 소멸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됐나요? 일단 밑으로 내려갈게. 다시 한번 봐봐잉. 자, 중위도 지역에서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어떤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어때? 이렇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서 장마전선을 어때? 형성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상태에서 파동이 형성이 돼야 안 돼? 파동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울렁하잖아, 울렁. 이게 파동이거든? 울렁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저기압 중심부를 경계로 해서 얘가 꺾여. 회전을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전선의 남쪽과 북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돌면서 파동이 형성이 돼. 그러면서 얘네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으로 뭐가 돼? 분리현상이 일어난다고.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야? 얘가 이동을 하면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니까 따라잡을 거 아니야. 따라잡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 폐색전선의 어떤 공간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
뜨뜻미지근한 어떤 성질의 어떤 거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그냥 미지근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따라서 어때? 이 저기압이 소멸이 된다고. 알았어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서 안정한 상태가 되면 저기압은 소멸됩니다. 저기압은 일단 불안정한 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자, 맞아, 안 맞아? 자, 왼쪽에 보시고.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그지? 요거. 아까 내가 강조했지? 자, 요거. 자, 중위도 지방의 중위도 저기압의 구조와 주변의 날씨. 일단은 왼쪽에 보이는 사자 있잖아, 사자. 응? 이 사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방위와 방위, 동서, 남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30도하고 6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아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온대 저기압의 중심, 온대 저기압도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맞죠?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는 온난전선 통과 전이야. 온난전 이렇게 쓸게. B는 온난 통과 후, 한랭 통과 전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C는 한랭 통과 후야. 맞아? D는 저기압 중심에 가까워, 그냥.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풍향은 통과 전에, 온난 통과 전에 남동풍. 맞아? 통과 후에는 뭐로 바뀌어? 남서풍. 뭐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고, 한랭전선 통과 후에는 무슨 풍? 무슨 풍? 북서풍으로 바뀌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A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온난전선의 어떤 진행 방향이니까 앞쪽, 전면. 통과 전이니까 무슨 풍 불어? 남동풍. 그리고 여기는 어때? 구름이, 층운용 구름이 어때? 발달하고. 얘가 어때?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가 넓은 지역에 내리겠지. 약한 비가, 그지? 층운용 그룹은 넓은 지역을 어때? 강수를 하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이 B 지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온난전선의 전면에 강수 지역이고 한랭전선의 후면에 강수 지역이잖아. 여기는 강수 지역이 없어. 날씨가 맑아. 날씨가 맑다고. 구름이 여기는 없단 말이야. 봐라. 여기가 지금 B거든. 구름 없잖아. 여기는 추근형 구름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수축으로 발달하는 어떤 저근형 구름이 있고 여기는 없다고. 그래서 날씨가 어떻다고요? 맑음. 그런데 전선이 어때?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어, 안 바뀌어? 온난 통과 후에는 바뀌지. 그러면 온난 전선이 통과했으니까 기온은 올라가죠? 맞아, 안 맞아? 그럼 기압은 어떻게 되죠? 처음 기압보다 낮아지겠죠? 반비례니까.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제발. 너희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자, C지역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C지역은 한랭전선 후면이지. 한랭전선 후면은 얘가 발달되어 있지. 그럼 무슨 비가 내리겠어? 소나기가 내리겠지. 지역은 좁고 강수는 많겠지. 그런데 얘가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금방 내리고 끝이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때는 한랭전선이 어때? 통과 전에는 얘가 지금 통과 후에는 그죠? 남서에서 뭐로 바뀌어요? 다시 북서로 바뀌죠. 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C 지역은 지금 통과 후란 말이야. 한랭전선의 뒤쪽이 강수 지역이고 이때는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 형성이 되고 얘는 어때?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데 좁은 지역에 한해서.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얘는 강수 시간이 어때? 길다. 여기는 강수 시간이 짧다. 그지? 자, 됐냐 안 됐냐? 됐냐? 자, D는 여기죠, 여기. 여기는 저기압 중심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때? 바람이 이렇게 불거나 이렇게 불겠죠? 그럼 북동풍이나 북풍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북풍 계열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북풍. 알았지? 그러면 아무래도 저기압 중심이니까 여기는 공기가 모여서 올라갈 거냐? 수렴해서.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있다고. 됐어요? 응? 자, 날씨가 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야 A, B, C, D 중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지역은 C? 야, 얘는 아까 어떻게 됐어? 기온이 올라가 내려가? 비가 내린 후에? 내려가지. 그럼 기온이 하강하면 기압은 올라가지. A, B, C, D 중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지역은? B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 주위에 D야. 이유는 저기압 중심이니까 그래. 알았어? 써 이거. 자, 됐어? 자, 백.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기압이 어떻게 된다고?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일단 기온은 먼저 잡아. 기온 올라가지? 기압은 내려가. 반대로, 그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어떻게 돼? 기온이 내려가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풍향변화 어떻게 돼? 남동에서 남서. 못 통과했어, 이때. 이때 못 통과한 거야. 온난. 남서에서 북서로 바뀔 때는 한냉, 그지? 됐어, 안 됐어? 자, 요걸 밑을 봐, 이제. 여기 봐. 자, 봤니? 자, 위에 있는 그림하고 연계해서 보는 거야. 여기가 온난전선이 지금 전면이지. 층운용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 맞아, 안 맞아? 이때 풍향을 일단 봐. 무슨 풍이야? 무슨 풍이야?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이 무슨 풍이란 얘기야? 남동이란 얘기야. 오케이? 맞아? 그런데 자, 전선 통과 전후에는 기압이나 기온 변화가 생기거든. 맞아? 그러면 기온은 올라가 내려가? 살짝 올라가잖아? 기압은 처음보다 어때? 떨어지잖아? 풍향은 뭐로 바뀌었어? 요 방향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치? 그러니까 서풍이나 남풍 계열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퉁치면 무슨 풍? 남서풍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무조건 전선 통과 전후에는 기압과 기온 변화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봐봐. 기온은 어떻게 됐니? 떨어졌지. 기압은 어떻게 됐니? 올라갔지. 그러면 여기서는 차가운 한랭전선이 통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고, 풍향은 요렇게 바람이 오는 거지. 무슨 풍이야? 북서풍, 그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거 기억이라고 주고 이거 니은이라고 주고 둘 중에 하나는 기압이고 둘 중에 하나는 기온이다. 이렇게 준다고. 문제 낼 수 있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됐냐? 어? 왼쪽을 봐. 나오잖아. 여기 봐. 자, 중위도 저기압의 주변 날씨는 편서풍대에 속한다. 이거 반드시 알아둬. 중위도 저기압. 그지? 중위도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편서풍. 자,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죠. 편서풍 때문에. 그리고 온난전선이 먼저 가고 한랭전선이 어때? 그 다음 쫓아가는데 결국은 한랭전선이 따라잡죠. 회색전선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전선을 경계로 강수나 기온이나 풍향 등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야. 이 말은 전선 통과 전후에 얘네의 변화가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변 날씨가 변할 수밖에 없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지금 봐봐. 나왔잖아, 이거. 형들, 나왔잖아. 야, 우리나라의 주변에 전선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 보여? 어? 보이지?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우리나라 서쪽에 얘가 있다고. 중국에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디를 지나가? 북한을 지나가잖아. 서해를 거쳐서. 조금 지나니까 어디로 가? 러시아 쪽으로 빠지잖아.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지. 그럼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어? 시간 순서를 물어볼 수 있다고. 시간 순서를. 얘가 제일 먼저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이지? 몇 시간 후야 이거? 12시간. 어? 12시간? 그치? 12시간 간격으로 어때? 측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아, 안 맞아? 응. 자, 가시영상에서 여기가 어때? 유난히 하얗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구름이 있다는 얘기야? 적은형 구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얘가 적은형 구름이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랭전선의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어? 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B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구름이 없거든? 맞아요? 그치? 가시영상에서 어때? 어둡게 보이겠죠? 맞아? 이런 식으로 어때? 해석하면 돼. 자, 실제로 이거 보고는 어때? 해석하기 좀 어렵지. 그러니까 어떤 걸 줘? 일기도를 준다고 이렇게. 이걸 준다고. 이걸 준다라는 얘기야. 위에 거를 보고 어때? 해석하는 거는 할 줄 알아야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숙제 51쪽부터 좀 어려울 거야. 59쪽까지. 51쪽부터 몇 쪽까지? 59쪽까지.